양육비 받아서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가짐보다는 나는 양육비 없어도 키울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이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모임 늘품의 식탐 크루즈 최지혁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하여 변호사가 제안하는 좋은 변호사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좋은 변호사들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자, 오늘은 저번 영상 명절 증후군, 명절 이후의 이혼에 이어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양육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친권자 양육자 지정입니다. 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엄마가 양육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엄마가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다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미만인 경우에는 엄마가 양육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법원은 변수 없이, 예외 없이 엄마 편을 들어줍니다. 다만 엄마가 양육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이후, 즉 중학생이면 당사자, 즉 자녀의 의사를 법원에서 묻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초등학교 미만 혹은 중학교 이상은 법에 정해져 있거나 혹은 재판 실무 편람,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연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서 나온 통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생이면 사실 엄마, 아빠와 있는 시간보다 본인들 스케줄이 더 많은 시기이기에 사실 엄마가 양육하느냐 혹은 아빠가 양육하느냐에 큰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중학생 이상일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묻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또 착안할 점이 있다면 초등학교 6학년 미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최근 아이들의 발육과 성장이 빨라지면서 4, 5학년부터도 사춘기가 오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생에게도 당사자의 의사를 묻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좀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엄마 혹은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혹은 극빈자이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극빈자인 엄마 혹은 아빠는 스스로 양육을 할 수 없기를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양육권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한 그것을 결격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한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아이 못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 미만이면 초등학교 6학년 이하면 엄마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소송 절차가 짧지가 않습니다. 한두 달에 끝나는 소송 절차는 없고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혹은 1년 6개월, 아주 길게는 2년까지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 긴 기간 동안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경우에 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빠가 잘 데리고 있으면 양육 환경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재판부에서 아빠로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아주 간혹 있습니다. 저도 아이 아빠가 양육권을 간절하게 원할 경우에 무리한 방법을 쓰지 마시고 아이를 데리고 계시면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라고 자문을 해드리고 또 그 자문에 따라 아이를 데려오시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엄마가 아이를 잘 데리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를 나쁜 말로 탈취하거나 억지로 데려오시려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의 신변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언제? 소송 절차 기간 동안 본인이
키우셔야만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소송 절차 기간 동안 아이를 데리고 책임지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소송 절차 기간 동안 돈이 들 텐데 양육비는 어떻게 하나요? 첫 재판에 사전처분 결정이라는 법원의 결정문이 내려집니다. 사전 처분. 무엇이 사전인지, 어떤 결정인지. 자, 판결이나 조정으로 재판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기 이전이라는 의미로 사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판결 종결 이전에 당신들이 지켜야 될 규칙을 사전처분 결정문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준다는 뜻입니다. 사전처분 결정문에는 임시양육자가 지정이 됩니다. 즉, 첫 재판일, 첫 조정일 기준으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측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거의 변수 없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은 측은 임시 비양육자가 되겠지요. 자, 임시양육자는 임시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에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셋째 주 주말 혹은 둘째, 넷째 주 주말에 당일 면접 혹은 숙박 면접은 1박 2일이겠죠. 토요일 점심 때 아이를 데려가서 일요일 저녁 식사를 먹이고 보내든 먹이고 보내지 않든 그런 식으로 당일 면접 교섭 혹은 숙박 면접 교섭 이렇게 규칙을 내려줍니다. 당일로 될지 숙박이 될지는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우선인데 이 부분은 또 따로이 회차를 만들어서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시 비양육자의 면접 교섭에 임시 양육자는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임시 비양육자는 어떻게 될까요? 매월 얼마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물론 아이들 아빠가 생활비를 지원할 때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의 양육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감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혼까지 결심하셨던 상황이라면 생활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부양을 받는 것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양육비 받아서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가짐보다는 나는 양육비 없어도 키울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이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고생이라면 본인이 알아서 본인의 스케줄을 정하고 식사 일정을 정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할 나이여서 중학교 고등학생의 친고자 양육자에 있어서는 재판부터 그리 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취학 아동 혹은 초등학생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절차 기간 동안 일을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소송이 끝나고 판사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을 할 동안 아이들의 등하교 혹은 등하원 그리고 식사를 챙겨줄 누군가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조양육자가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도 재판부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양육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지만 양육 환경도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데 그 양육 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형편, 경제적 여유보다는 지금 말씀드리는 보조양육자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판단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양육자는 친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친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외삼촌, 이모, 고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보조양육자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중요 문제로,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에 발맞추어 국가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제도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출국 정지 그리고 면허 취소, 이것보다도 일단은 급여를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력이 존재한다는 뜻인데요. 양육비가 미지급된다고 해서 바로 한 달 바로 받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 미지급 양육비가 누적된다면 이것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법과 제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제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이혼 시 양육권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만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 저 사람은 안 돼 라는 개념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과연 아이들이 싱글맘, 싱글파파로 지낼 때 과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요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결심도 훨씬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고민 끝에 그래도 내가 키워야겠어 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변론을 책임질 것입니다. 변론은 저희에게 맡기시되 고민의 시작은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전화로 주시면 친절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